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2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 실행하시고 나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시험장에서 패널들의 위치들이 바뀌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창들을 초기화시켜 주세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조그만 화살표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한 줄짜리로 혹은 두 줄짜리로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두 줄짜리로 놓고 작업을 할게요.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해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환경 설정이 또 있어요. 서브 메뉴 아무거나 클릭하고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이 쭉쭉 펼쳐지는 게 보이시죠?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살펴볼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작업할 때 눈이 많이 부시다 싶으시면 어두운 테마로, 나는 밝은 게 좋아 라고 하면 밝은 테마로 선택을 해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메뉴가 이 안에도 있네요. 여기에서 옵션 보시면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을 또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테드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이 친구는 따로따로 창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가져다 이렇게 끌어서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브러쉬로 문질문질해서 개체를 선택하실 때 그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노멀 브러쉬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노멀 브러쉬로 되었는데도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면 키보드에서 캡슐락 키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캡슐락 키를 꺼주셔야 동그라미 형태로 보일 겁니다. 노멀 브러쉬로도 되어 있고 캡슐락 키도 꺼져 있는데 여전히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면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작은 거기 때문에 브러쉬의 크기를 10, 20, 30, 10단위로 수정을 해놓으면 눈에 보일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개체들을 어느 정도 배치할 건지 이렇게 색깔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색깔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색깔 말고 나는 반대되는 색깔 바꿀 테다 라고 하면 변경도 가능하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꼭 해주세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이 눈금자의 룰러스 픽셀 단위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글자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프, 글꼴에 대해서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문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글꼴이 무조건 영문으로 보이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키셔서 궁서, 도둠, 굴림과 같은 한글 글꼴은 한글로 찾는 게 편하겠죠.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문제지에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크기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게요.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주겠습니다. 빼기 본인의 이름 넣으셔야 되겠죠? 맨 뒤에다가는 문제 번호 1이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크기는 400에 500짜리 맞춰줍니다. 레졸루션 엄청 중요하죠. 72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컬러 모드는 RGB로 되어 있어야 해요. 여기에서 CMYK라고 되어 있으면 나중에 필터를 줄 때 필터가 안 먹어요. 컬러 모드 중요합니다. 8비트 기본값.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이든지 상관은 없는데 기본 흰색이니까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에 보시면 눈금자가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도 눈금자 보여주세요 라고 뷰 메뉴 클릭하고요. 룰러스 켜놓도록 할게요. 창문이 좀 작으니까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창을 좀 키우고 작업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 소스 파일이 2급의 1번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미지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오픈.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2급의 1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를 보아하니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죠? 높이는 비슷한데 너비가 좀 넓으니까요.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 좀 해볼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이라고 하면 높이가 모자라요. 높이를 500이라고 바꿔주면 폭이 좀 남습니다. 어쨌든 한 군데만 맞춰서 가지고 올게요. 모자라지 않게 갖고 옵니다. 창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보면서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 없죠. 창은 닫겠습니다. 저장할 필요 없어요.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연꽃이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좌우로 반전시켜 줄 수도 있어요. 방향 크기 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외부에서 레이어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1번에서 갖고 온 거다라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레이어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할 때 찾기가 편하니까 이름들은 그때그때 바꿔주시길 권해요. 점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복제 및 변형이라고 해서 연꽃을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 더 갖다 놨군요. 버전에 따라서 셀렉션 툴 선택하는 도구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퀵 셀렉션이라고 하는 아이는 항상 있으니까 요거를 작업하는 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최신 버전에서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모드를 라쏘라고 올가미 도구 이용하듯이 요만큼이요 라고 대충만 그려도 범위가 알아서 잡혀주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긴 한데 이 기능이 버전에 따라 없을 수도 있어요. 시험장에선. 그래서 퀵 셀렉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영역을 더 추가할 거다 뺄 거다 라고 하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브러쉬의 크기 너무 크거나 작을 때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잘 선택하셨으면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레이어 자체가 복사가 될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렇게 옮겨보시면 하나 더 생긴 거 확인되시죠? 에디트에서 크기를 조절하는 거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할 겁니다. 조절점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줄 거고요. 쉐입들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글자 도구 밑에 보시면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보일 거예요. 위쪽에 옵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을 할 거고요. 필 색깔이 눈에 보여야 되겠죠. 스트로크 선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들 중에서 찾으시면 될 텐데요. 버전에 따라서 쉐입 눌렀을 때 바로 이렇게 쫙 리스트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찾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레거시 쉐입이라고 따로 모여져 있어서 올 레거시에서 찾으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쉐이프라고 불러내시면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이 열립니다. 제일 오른쪽 끝자락에 3줄이 누르셔서 숨어있는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시면 돼요. 저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따로 불러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거시 쉐입 중에서도 올 레거시 예전에 썼던 모든 아이들 다 나와라 라고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정리정돈이 너무 잘 되어 있죠. 한 번은 귀찮아도 쭉 열어 놓으시기를 권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손바닥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손바닥 모양을 찾을 거고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하면 이렇게 비율이 깨져 보이니까 왼손으로 Shift 눌러가며 작업하면 정비율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우스 먼저 띄시고 Shift는 나중에 뗄 거예요. 이렇게 레이어 추가된 게 보이는데요. 손 모양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네요. 보시면 손바닥이 서로 다른 색깔이죠.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맞춰주면 됩니다. FFCCCC라고 되어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색깔 바꿔주면 되겠죠. FF라고 두 번 쓸 필요 없이 두 개씩 짝지어서 FCC라고 하시면
살색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레이어의 스타일도 베벨 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 주면 됩니다. 레이어 패널 보시면 아래쪽에 FX라고 해서 레이어의 스타일, 그 중에서 베벨 앤 엠보스라고 올록볼록한 느낌 제대로 들어갔는지 깜빡깜빡 해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손바닥이 하나 더 필요한데 따로 그릴 필요 없이 있는 친구를 복사해서 써먹을게요. 컨트롤 J 누르면 복사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옮겨보시면 이렇게 하나 더 생긴 게 보일 거고요. 이 친구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빙그르르 돌려서는 해결이 안 되죠. 제자리로 돌아오네요. 이 친구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이렇게 반대 뒤집어 줄 수 있어요. 썸네일 색상 더블 클릭해서 두 가지 색깔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파악하시고 FF9999, F99라고 해줄게요. 짙은 색깔의 손바닥이 앞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레이어의 순서를 요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 위에 있는 아이를 밑으로 끌어내리셔도 괜찮아요. 레이어의 순서 중요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요 모양도 타일 모양 만들게요.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쭉 만들어 줄 거예요. 비율을 정비율로 만들고 싶을 때는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굳이 정비율이 필요가 없다 싶으시면 그냥 컨트롤 T 눌러서 이 친구들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 이 친구는 쉬프트를 눌러야만 정비율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쉬프트를 누르지 않아도 정비율이 되는 버전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드래그 하시면서 단축키 쉬프트를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비율이 깨지는 거 아니면 쉬프트를 안 눌러도 비율이 깨지는 거 이런 것들은 느낌으로 알 수 있겠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도 지시되어 있는 대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게요. 그림자에 대해서 출력 형태처럼 좀 짙은 색깔로 보여야 되겠다라고 오퍼시티, 방향이나 거립값들 다 수정 가능합니다. 글씨를 얹어주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어서 여기다가 만들 거거든 이라고 클릭.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맞춰주겠습니다. 에이리얼에 볼드, 방향을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되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는 절대 조절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 건드리지 마시고 바깥쪽에서 커서가 꼬불랑 꼬부라져 있으면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면 탁탁 끊어지는 느낌 들으시나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위치 맞춰주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값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드는군요. 얘를 이라고 클릭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뜰 거예요. 색깔 두 가지만 필요한데 쓸데없이 중간에 하나 껴있죠. 이 친구는 그냥 끌어내시면 됩니다. 색상을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FF6600, F60이라고 두 개씩 짝지어서 이름을 넣죠. 더블 클릭해서 FF, FF00, FF0이라고 넣을게요. 오케이. 그라디언트 넣었을 때는 그 방향성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좌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라데이션 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그라데이션 되고 있죠. 그러면 앵글 값을 조절해서 위쪽이 노란색, 아래쪽이 주황색이라고 출력 형태 보시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스트로크 선도 효과 줄 건데요. 스트로크 크기가 2픽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지션이 CC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사이드라고 되어 있어서 글자를 갉아먹는 형태예요. 이 친구는 꼭 아웃사이드라고 옵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색깔 넣어주셔야겠죠? 333366, 336. 적당한 위치에 제대로 잘 배치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시험장에는 컴퓨터가 상태 어떨지 모르니까 여러분들께서 파일은 중간중간 저장하셔야 돼요. 파일,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 줬고 그대로 계속 저장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JPG로 저장하는 게 큰 이미지고요. PSD, 포토샵은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큰 이미지로 저장한 거 JPEG으로 저장하려면 파일에서 Save As, 버전에 따라서 Save As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Save As라고 해서 여기에서 경로와 이름 주시고 포맷을 JPEG 찾으시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JPEG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파일을 Save Copy라고 해서 경로 이름 그리고 이름 여기 카피라고 붙어있는 아이는 빼셔야 되겠죠. 파일의 형식을 JPEG라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래요. 저장이라고 누르면 JPEG의 옵션 보입니다. 이미지의 옵션은 퀄리티 맥시멈이라고 해도 되고 하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값은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너무 낮지만 않으면 돼요. 큰 이미지 저장은 끝났고요. 이제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줄여주면 높이 값도 50으로 줄어들죠. 이렇게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을 하시면 파일, 저장, 세이브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PSD 파일 쪼그라든 거 보이시죠? 창 닫으시면 이 아이는 줄였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편집을 잘못했나 라고 다시 불러왔을 때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오픈. JPEG은 큰 이미지로 저장을 했으니까 또렷하게 잘 보일 겁니다. 파일을 다시 PSD 파일 불러왔을 때는 조그만 이미지이기 때문에 키워주면 이렇게 다 깨져 보여요. 당연한 겁니다. 그림을 줄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깨져 보이는 게 맞아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도 사이즈는 400에 50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어줄 거고요. 본인의 이름 입력할 거고요. 뒤쪽에다가 2번이니까 문제번호 넣겠습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엄청 중요해요. 400에 500짜리 레졸루션 72 얘도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RGB의 8비트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지만 기본 화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눈금자 불러올까요? 뷰에서 룰러스 컨트롤 R 눌러주면 바로 눈금자가 나올 거예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창을 좀 키우고 작업할게요. 2급에 2번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그 액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더 위쪽에 얹을 수도 있고 밑에다 깔아줄 수도 있으니까 액자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불러오는 거 2급에 2번, 3번, 4번 요 세 가지 가지고 작업해라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소스 불러올 때에 저희는 창을 이렇게 따로 띄워서 작업할 수 있도록 처음에 환경 설정을 했으니까요. 비어있는 공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미지에 2급에 2번 요 친구가 액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죠? 자, 2급에 2번 열기.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시고 높이를 500이라고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살짝 작아졌는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외부에서 가지고 온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얘는 2급에 2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정리를 할 거고요. 액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복사를 하도록 할까요? 컨트롤 J 눌러주면 레이어가 더 만들어진 게 보이죠?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얘는 액자입니다 라고 바꿔놓도록 하죠. 액자에 대해서 필터 주세요 워터컬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자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필터 메뉴 가시면 필터 갤러리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워터컬러 찾으시면 되겠죠.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W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워터컬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해서 마무리 지었고요. 그러면 액자처럼 이렇게 구멍을 빵 뚫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에 보시면 어느 정도 구멍을 뚫었는지는 이렇게 50 정도 간격 두고서 뚫었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대략 여기 50부터 50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네모나게 선택이 되죠. 대강 하셔도 되고 난 정확하게 하길 원한다. 가이드라인을 뽑도록 할게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죠. 이렇게 50에 맞춰주도록 할게요. 한 번 더 350. 위에서도 클릭 드래그 하면 선 딸려 나와요. 50에 450까지 쭉.
이제 요 네모난 범위만큼 구멍을 뚫어주면 되니까요. 렉탱글 막기 사각형으로 요만큼 잡겠다라고 드래그 했습니다. 다만 결과물 보면 모서리가 완전 뾰족하진 않네요. 살짝 둥그니까 선택한 거 셀렉트라고 하는 메뉴 가셔서 살짝 수정을 할게요. 모디파이. 여기에서 스무스하게 모서리를 살짝 다듬겠습니다. 레디어스 값은 반지름 얼마다라고 지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5에서 10 사이 아무거나 값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시면 모퉁이가 살짝 둥그러진 거 보이시죠? 이제 요 범위를 지워주시면 되니까요. 딜리트 눌러서 삭제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뻥 뚫리면서 아래쪽에 깨끗한 이미지가 비쳐 보입니다. 필터 작업해줬고요. 안쪽에 테두리를 뚫어줬는데 선을 어떤 식으로 줘라 라고 레이어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선만 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레이어 스타일을 거치지 않고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여기에도 스트로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두께 값은 5라고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넣어줄 거고요. 색깔 값 콩 찍어줄게요. 색깔 값은 FF, FFCC, FFC.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통해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면 되겠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있는 FX 그림자 주도록 할게요.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는 없죠. 액자 작업이 끝났으니까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면 반짝거리는 선택이 해제됐습니다. 다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작업하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오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3번 열기. 이미지 필요한 만큼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선택하도록 하죠. 이동 도구 눌러서 클릭 드래그 가져다 놓을 거고 원본 닫을 거예요. 레이어의 이름은 2급의 3번에서 가지고 왔다.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조절 가능하죠. 방향을 살포시 돌려줄게요. 손가락의 모양을 보면 손톱이 이렇게 아래쪽을 향해 있으니까 반대로 뒤집어졌군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이런 느낌인 거죠. (2급의 3번에) 대해서 노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해서 요만큼만 바꿀 거다 라고 범위 잘 잡아줬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두 번째 줄 어저스먼트 조정해 줄 거예요. 휴 세처레이션 색깔 값을 조정하겠습니다. 휴에 대해서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 원하는 색상 될 때 멈춰주면 되겠고요. 오케이 단추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 없죠. 컨트롤 D 눌러서 영역을 해제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FX 누르셔서 레이어의 스타일 올록볼록 베벨 앤 엠보스 줬어요. 오케이. 3번 2급의 4 불러오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할 거고요. 요만큼이라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예요. 원본은 닫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2급의 4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겁니다. (2급의 4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군요. 결과물을 보시면 액자보다는 밑에 깔려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 레이어를 순서 밑으로 내려줘야 되겠네요. 액자보다도 아래쪽으로 배치해 주세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어디 가려지지 않도록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셔서 그 위에 쌓이도록 해줄게요.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꼴 크기 색깔 맞춰주세요. 지시사항에서는 이렇게 글꼴 그리고 크기 레이어 스타일까지만 나와 있는데 살짝쿵 꼬깃한 느낌 요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하지만 출력 형태에서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건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맞춰주셔야 돼요.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계시고 글자 도구 선택하시면 위쪽에 글꼴 크기 색깔뿐만 아니라
꾸겨줄란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도 보일 거예요. 다만 CC 버전,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글자를 콩 하고 찍어서 커서가 깜빡거리는 동안에만 활성화가 되니까 요 아이 웹 텍스트 선택해서 스타일 맞춰주셔야 됩니다. 밴드 값 조절해서 아래쪽으로 먼저 꿀렁거리죠. 밴드를 마이너스 값 주시면 아래쪽으로 먼저 휘어지고 위쪽으로 나중에 올라와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될 텐데 중간 저장하고 계시죠? 컨트롤 S 눌러서 계속 저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큰 이미지는 JPG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PSD 파일은 꼭 크기를 줄여서 저장을 해야 돼요.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놓은 거니까 이 친구는 안 보이도록 가려주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깔끔하게 지워주도록 할게요. 파일 저장할 때에 Save As라고 해서 여기에 JPEG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찾으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Save a Copy라고 가셔서 파일의 이름 그리고 파일의 포맷 정확하게 JPG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JPEG의 옵션에 대해서는 퀄리티 값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오케이 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으니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들면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해서 PSD 파일은 조그맣게 줄어든 거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바꿔서 작업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넣어줄 거고요.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게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엄청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크기 600에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켜주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의 색깔 들어가 있죠. 물감부터 짜도록 할게요. FF9966, F96이라고 해서 주황색 색깔 만들어 놨고요. 에디트에서 채워줄 겁니다. 필,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의 색깔 뽑아 놓은 걸로 채워줄란다. 2급의 5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클릭, 2급의 5번 열기. 이미지가 숫자 값을 보니까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400으로 뚝 떨어지는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가져 놓을 거고요. 원본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저장하지 않고 닫을게요. 레이어의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더블클릭 2급의 5번이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필터를 주세요. 텍스처 라이저 필터 메뉴 가시고 위에 있는 필터는 아까 썼던 필터 똑같은 걸 사용할 때 요 위에 있는 아이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다른 필터를 선택할 거니까요. 다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불러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텍스처 그룹에 텍스처 라이저가 있을 텐데요. 어느 그룹에 있는지 찾기 어려우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필터뿐만 아니라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지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렇게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내 이미지가 가려지지 않죠. 부드럽게 색깔이 가려지고 있으니까요. 마스크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세요. 그라디언트 툴 뿅 찍으면 위쪽에 색깔 고르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흑백으로만 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베이직 그룹에 보시면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시킬 수 있을 거예요.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나비는 잘 보이고 있죠. 보이는 게 흰색이라고 했어요. 안 보이는 건 검정색으로 표현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검정색부터 그라디언트가 색깔 들어가 있고요. 흰색으로 끝나니까 검정색으로 안 보일 곳은 오른쪽인 거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쭉 드래그하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막대 모양은 예전 버전에서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막대기가 없을지라도 클릭 드래그해서 결과물 보시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2급의 6번 불러올게요. 열기. 2급의 6번에선 검정색으로 된 부분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는 것보다는 매직 원두, 마술봉을 쓰시는 게 더 좋겠네요. 안쪽에 검정색만요 라고 콩 찍어주면 이렇게 검정색 부분들이 쭉쭉쭉 선택이 될 거예요. 갈매기들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퀵 셀렉션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빼주시면 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2급의 6번입니다 라고 바꿔줄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주려면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좌우로 반전이 되죠. 크기에 대해서는 결과물 보시고 대략 200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배치를 해주세요. 엔터. 2급의 6번은 아우터 글로우라고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죠. 반복해서 이미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빙그르르 돌려서는 해결이 안 돼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배경이 단조로울 때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 이용해서 한꺼번에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했었었죠. 하얀 부분을 가져갈 건 아니니까 셀렉트 뒤집어 줄게요. 인버스라고 하면 흰 부분 빼고 나머지란 뜻이에요. 퀵 셀렉션으로 주변 정리하겠습니다. 이미지에 배치가 다 끝났으면 도형들을 얹어 줄 거고 그 위에 글자들을 얹어 주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가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하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이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스트로크 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짝대기 쉐이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쉐이프 불러오는 방법 1번 문제풀이에서 말씀드렸죠. 커스텀 쉐입 불러온 거 확인 꼭 해주세요. 쉐이프 만들어 주실 때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먼저 띄고 쉬프트는 나중에 뜰 거예요. 문제에서 색깔도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주면 되겠고요. FF9966, F96 두 개씩 짝지어서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 안쪽으로 그림자가 졌어요. 도형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색상값 콩 찍어서 왼쪽에 있는 물감 더블 클릭 색깔 맞춰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더블 클릭 색깔 맞춰 주십시오. 그라디언트를 줬을 때는 항상 그 방향성 맞춰 주셔야 돼요. 위쪽이 파란색이고 아래쪽이 빨간색이다 라고 방향성 맞춰 주고요. 베벨 앤 엠보스 효과 맞춰 주고 나오겠습니다. 글씨를 얹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클릭. 글자에 대해서 글꼴 그리고 색깔이 두 가지로 따로 나뉘어진 거 어떤 부분인지 해당하는 것들 출력 형태 보시면서 맞춰 주셔야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예술 명상에 대해서는 색깔 흰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글자에 대해서 스트로크 효과 주실 때 꼭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확인을 하세요. 인사이드의 경우에는 색깔 굳이 넣어놨던 것들이 색깔 갉아먹어서 이렇게 안 보이게 됩니다.
아웃사이드, 방향을 세로로 세워야 되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살짝쿵 돌려주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에서는 항상 방향성 맞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시사항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살짝쿵 구부러져 있는 거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바꿔주셔야 해요. 커서가 안쪽에서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을 때 위쪽에 있는 웹 텍스트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밴드값 조절하셔서 방향성을 맞춰주시고요. 오케이. 중간중간 계속 저장을 하고 계신 거 맞죠? 컨트롤 S 눌러서 GTQ에 계속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레이어의 스타일이라든지 순서가 다른 게 없는지 쭉 훑어 봐주세요. 작업을 완벽하게 했다. 그러면 파일을 커다란 이미지는 JPEG으로 작게 줄여서 PSD로 저장합니다. 파일, 세이버, 카피, 경로와 이름, 포맷을 JPEG 저장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61, 40이라고 조그맣게 줄어드는 걸 확인하시고 파일, 세이브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의 용지 사이즈 600에 400이에요. 파일, 새로 만듭니다. 뉴, 파일의 이름 다시 줄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뒤에다가 문제번호 4 붙여줄게요. 단위 맞춰주셔야 되고 사이즈 확인하셔야 되고 레졸루션 중요합니다. 컬러 모드 RGB에 백그라운드 화이트 2급의 9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의 2급 9번 사이즈가 좀 커 보이니까 얘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400 살짝 넘쳐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 거예요. 레이어의 이름 2급의 9번입니다. 라고 바꿔줬고요. 필터를 줘야 되겠군요. 페인트 덥스 필터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페인트 덥스 어느 그룹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BCD 순서대로 페인트 덥스 이렇게 찾으셔도 된다고요. 오케이. 2급의 10번 가지고 올까요?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갖고 오든 상관은 없어요. 이미지들 배치할 때 얼추 비슷한 위치에다가는 갖다 놓으셔야 돼요.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클로버 모양만큼 잘 이워서 보이죠?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줘야 되겠군요. 잘라줄 크로바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에서 크로바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그려주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적당한 위치에다가 맞춰줄 거고요. 요 모양만큼 라벤더 이미지를 가져다 얹을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 원본은 닫을 거예요. 레이어의 이름 2급의 12번. 요 아이에 대해서 크로바만큼 잘 이워야 되니까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밑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 이우는 이미지가 그 위에 얹어져야 됩니다. 요 잘 이우는 이미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그만큼만 잘 이워진 거 보이시죠?
2급의 12번에 대해서는 필터, 필름 그레인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레이어 정확하게 잘 선택하시고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에 필름 그레인. 도형을 같이 엮어줬으니까 도형에 대한 지시사항도 미리 하고 가는 게 좋겠죠. 크로바 도형 선택하고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줄 거예요. 두께값 사이즈를 4라고 바꿔줄 거고요. 색깔값 맞춰주셔야 되겠죠. CC66CC, C6C. 내부 그림자까지 같이 주고 올게요. 나머지 이미지들도 얹어줄 건데요. 레이어 제일 위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셔야 그 위쪽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뒤쪽에 배경의 색깔이 단조로울 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는 것보다는 매직 원드가 한 방에 선택하기가 쉽다라고 했었죠. 이 친구들 흰색만 가져가려는 건 아니니까 셀렉트를 뒤집어 줄 거예요. 인버스. 나머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이렇게 가지고 온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클리핑 마스크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는 제일 위쪽에다가 얹어 줄 거고요. 클리핑 마스크로 같이 적용이 된 경우에는 얘를 1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를 해제할래요? 라고 선택하시면 다시 보여지게 돼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방향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려면 오른쪽 버튼 밑에도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레이어의 스타일 맞춰 주셔야 되겠죠. 드랍 섀도우 줄 겁니다. 이급의 13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그림자를 줄 건데요. 오퍼시티 불투명도에 대한 이야기는 레이어 스타일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라고 하는 요 값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70이라고 바꿔주면 전체적으로 흐리멍텅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나머지 쉐입들을 얹어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가겠습니다. 위쪽에 옵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만들어 줄 거고 필, 색깔 들어있을 건데 스트로크는 없을 겁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 중에서 찾을게요. 모래시계 모양. 클릭해서 만들어줄 때 쉬프트 먼저 누르지 않습니다. 모양을 만들어 보니 찌그러진다. 그럴 때 쉬프트 나중에 눌러주는 거예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 나중에 뗄 겁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맞춰줄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값 콕 찍어서 색상을 정확하게 입력시켜 줄게요. 3399cc, 39C. 그라디언트 적용할 때 방향성 꼭 맞춰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앵글 값 조절하셔서 왼쪽은 살짝 밝은 거, 오른쪽은 어두운 거 방향 맞춰줬습니다.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도 두께값 그리고 색깔값 맞춰줄게요. 오퍼시티에 대해서는 레이어 패널에서 지정하는 거다. 80%.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값 정확하게 넣어주겠습니다. 003333 033. 레이어의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오퍼시티 값 레이어 패널에서 주는 거. 글씨 써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을 거고요. 언급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구겨져 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웹텍스트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글자가 깜빡깜빡 커서 깜빡깜빡이는 거 확인하시고 웹텍스트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밴드값 조절하셔서 위쪽으로 구부정한지 아래쪽인지는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맞춰주세요.
글자에 대해서 크기가 두 가지로, 색깔도 두 가지로 되어 있으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따로따로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꾸불렁거리는 스타일에 대해서 플래그하고 라이즈는 차이가 있어요. 플래그라고 하는 것과 라이즈 상승되는 거 느낌 잘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적용을 하십시오.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개체들의 위치 다시 한번 쭉 훑어봐 주세요.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 조그맣게 줄여서 PSD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버, 카피, 경로 GTQ고요. 파일의 이름 줬고요. 파일의 형식 JPEG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저장해서 큰 이미지 마무리 지었고요. 사이즈 줄이겠습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서 60이라고 줄이면 높이도 40이라고 같이 줄어드는 거 확인하셨죠? 파일을 세이브해서 경로와 이름, 포맷, PSD인 거 확인해서 마무리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2월달 A 유형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